나는 그녀의 눈빛을 잊을 수 없다. 그 눈은 항상 나를 향해 부드럽게 빛났는데 그날 밤 갑자기 칼날처럼 변했다. 오빠,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냥 운명이야. 이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온 그 말은 내 인생을 산산조각 내는 첫 번째 칼날이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녀는 내 뒤에서 회사의 비밀을 팔아넘겼다. 나 혼자 짊어진 그 죄를 그녀의 야망을 위해. 서울의 겨울은 항상 차갑다. 특히 강남의 그 고층 빌딩 안에서라면 더 그렇다. 나는 한강 테크놀로지의 창업자 김민준. 아니, 이제는 전 창업자라고 불러야 할까? 회사는 내 피와 땀으로 세워졌지만 그녀 지지은 때문에 무너지기 시작했다. 우리는 대학 시절부터 함께였다. 그녀는 내 첫사랑이자 파트너였다. 함께 야근하며 코드를 짜고 투자 유치 미팅에서 손을 꼭 잡았던 그 시절. 하지만 모든 게 변한 건 그녀가 CEO 자리를 노리기 시작하면서였다. 그날 이지은은 이사회 회의에서 내 앞에서 웃으며 말했다. 민준 씨의 기여는 인정하지만 회사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녀의 미소는 완벽했다. 주변 이사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왜냐하면 그 순간 그녀가 무시한 건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다. 창업자 조항, 내가 회사를 세울 때 작성한 그 문서. 그것은 내 보호막이자 그녀의 야망을 막는 벽이었다. 창업자의 지분은 51% 이상 유지, 주요 결정 시 창업자 동의 필수, 그 조항을 그녀는 무시했다. 그리고 그 문서를 내가 비밀리에 정리해둔 그 파일이 모든 걸 바꿔놓기 시작했다. 나는 그날 밤 사무실을 나서며 생각했다. 이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다. 그녀는 나를 속인 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훔쳤다.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비밀, 내가 대신 짊어진 그 죄악을 드러낼 때가 왔다. 복수는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 복수는 나조차도 파괴할 터였다. 회사는 2015년에 시작됐다. 나는 컴퓨터공학과 출신으로 AI 기반의 보안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한강테크는 빠르게 성장했다. 투자자들이 몰려들었고 우리는 삼성전자나 카카오 같은 거대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었다. 이지은은 마케팅 담당자였다. 그녀의 매력적인 미소와 날카로운 통찰력이 회사를 빛냈다. 우리는 사랑에 빠졌다. 밤늦게 사무실에서 키스하며 영원히 함께하자고 속삭였다. 하지만 2020년 재앙이 닥쳤다. 회사의 데이터 유출 사건.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해킹당한 거였다. 언론은 난리였고 주가는 폭락했다. 나는 책임을 졌다. CEO로서의 실수라고 공식 사과했다. 실제로는 그 해킹은 내부자 때문이었다. 누군가 보안 코드를 조작해 데이터를 빼돌린 것, 증거는 있었지만 나는 그걸 숨겼다. 왜? 그 범인이 이지은의 오빠, 이재혁이었기 때문이다. 재혁은 회사의 초기 투자자였고 돈이 급해져 데이터를 팔아넘긴 거였다. 이지은이 울며 애원했다. 오빠, 제발. 재혁 오빠를 구해줘. 내가 대신할게. 나는 믿었다. 그녀를 사랑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대신 죄를 졌다. 재혁은 해외로 도망쳤고 나는 회사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모든 걸 희생했다. 그 후로 우리는 결혼했다. 적어도 겉으로는 행복해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변했다. 야망이 싹텄다. 민준아, 내가 너무 피곤해 보이네. 내가 회사를 좀 더 이끌어 볼까? 처음엔 장난처럼 들렸지만 곧 현실이 됐다. 그녀는 이사들을 포섭했다. 재혁이 돌아와 은밀히 자금을 지원한 거였다. 그들은 나를 밀어내기 시작했다. 그 문서 창업자 조항은 내 마지막 카드였다. 나는 그것을 디지털 아카이브에 숨겨두었다.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로 회사의 헌법 같은 거. 그녀가 그걸 무시한 순간 나는 버튼을 눌렀다.
자동으로 이사회에 그 문서가 발송됐다. 위반 시 지분 회수 및 CEO 해임, 회사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주주들이 소란을 피웠고 언론이 달려들었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그녀를 기다렸다. 문이 열리고 그녀가 들어왔다. 얼굴은 창백했다. 민준아. 그 문서, 내가 한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나를 배신한 대가야. 그녀는 웃었다. 아니, 비웃었다. 배신. 웃기지 마. 내가 재혁 오빠 죄를 대신 진 게 나한테 빚진 거잖아. 이제 갚을 때야.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그녀는 처음부터 계획했다. 나를 사랑한 척하며 나를 이용한 거 복수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하지만 이 복수가 끝날 때 누가 살아남을까? 나. 그녀. 아니면 우리 둘 다 파괴된 채로?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노려봤다. 이지은의 눈에는 공포가 아니라 계산된 분노가 스며들었다. 민준아, 내가 그 문서를 공개하면 재혁 오빠 일도 터질 거야. 너도 알잖아. 그 해킹 사건, 그녀의 말은 독침 같았다. 나는 웃었다. 알아. 그래서 더 재미있지? 내 가족의 더러운 비밀이 세상에 나올 테니까. 나는 그 비밀을 떠올렸다. 2020년 그날 재혁이 내 사무실로 왔다. 민준아, 돈이 좀 필요해. 투자금이 묶여서 그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내밀었다. 이 데이터 그냥 빌려줄게. 팔지 않을게. 하지만 그는 거짓말쟁이였다. 다음 날 뉴스가 터졌다. 데이터 유출. FBI조차 개입할 뻔했다. 이지은이 울며 왔다. 오빠가 실수한 거야. 제발, 민준아. 우리 결혼하자. 내가 보상할게. 나는 바보처럼 믿었다. 그녀를 위해 재혁을 해외로 보냈다. 그리고 내가 대신 감옥에 갈 뻔한 죄를 졌다. 이제 그 비밀이 무기였다. 나는 노트북을 열었다. 지은아, 내가 CEO가 된 첫날부터 내 오빠가 돌아온 거 알아. 그는 지금 태국에서 회사의 자금을 빨아먹고 있지.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증거가 있어. 나는 파일을 열었다. 은행 거래 내역, 이메일 로그. 모든 게 있었다. 내가 그녀를 감시한 지 1년. 사랑이 증오로 변한 후부터. 다음 날 회사에 지진이 일어났다. 주주총회에서 창업자 조항이 논의됐다. 이사 중 일부는 나를 지지했다. 김민준 씨가 회사를 세운 사람입니다. 이지은 대표의 결정은 무효예요. 하지만 그녀의 편들 재혁이 매수한 놈들이 반발했다. 창업자 조항은 구시대적입니다. 회사의 성장을 위해 폐기합시다. 논쟁이 붙었다. 나는 구석에서 지켜봤다. 내 복수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 퇴근 후 그녀가 내 차에 올라탔다. 민준아, 화해하자. 내 지분을 30% 더 줄게. 재혁 오빠 일도 잊어. 그녀의 손이 내 팔을 스쳤다. 옛날처럼. 하지만 나는 뿌리쳤다. 너는 항상 이렇게 해. 나를 유혹하고 배신하고.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진짜일까? 아니면 연기? 한국 드라마처럼 그녀의 눈물은 항상 무기였다. 집에 도착해 나는 술을 마셨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은 검었다. 내 인생처럼. 복수를 계획했다. 첫 번째 단계, 재혁을 끌어들인다. 나는 그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형님, 돌아오세요. 지은이가 위험해요. 그는 물었다. 무슨 일? 회사가 무너질 거예요. 당신 탓으로. 그는 당황했다. 비행기 표를 끊었다. 재혁이 도착한 건 사흘 후 인천공항에서 만났다. 그는 나이 들어 보였다. 민준아, 미안해. 그때는 나는 웃었다. 괜찮아요.
이제 가족이잖아요. 하지만 내 머릿속엔 계획이 있었다. 그를 이용해 이지은을 무너뜨린다. 그는 그녀의 약점, 그녀의 야망의 원천이었다. 그날 밤, 우리는 셋이 식탁에 앉았다. 이지은은 재혁을 보자마자 안겼다. 오빠, 왜 왔어? 재혁은 나를 봤다. 민준이가 불렀어.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녀의 눈이 나를 찔렀다. 뭐? 왜? 나는 포크를 내려놓았다. 가족 모임이잖아. 그리고 진실을 말할 때가 됐어? 나는 그 해킹 사건을 털어놓았다. 재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지은은 소리쳤다. 민준아, 왜 이제야? 왜냐면 내가 나를 버렸으니까 의논쟁이 시작됐다. 재혁은 그녀를 탓했다. 지은아, 내가 민준이를 설득한 거잖아. 그녀는 울부짖었다. 오빠가 한 집 때문에 나는 지켜봤다. 그들의 균열이 내 복수의 첫 열매였다. 하지만 그 밤, 그녀가 내 방으로 왔다. 민준아, 아직 사랑해. 재혁 오빠를 버릴게.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녀의 입술이 다가왔다. 나는 밀어냈다. 아니, 밀어내는 척했다. 그녀를 안았다. 좋아. 하지만 증거를 보여줘. 내 충성심을.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그녀는 재혁의 은행 계좌를 넘겼다. 불법 자금 세탁 증거. 나는 그걸 경찰에 제보했다. 재혁은 체포됐다. 뉴스가 터졌다. 한강 테크 투자자, 자금 세탁 혐의 회사 주가는 더 떨어졌다. 이지은은 나를 원망했다. 오빠를. 내가 시작한 거야. 복수는 달콤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변했다. 더 위험해졌다. 재혁의 체포는 회사를 혼란에 빠뜨렸다. 언론은 한강테크의 어두운 이면이라고 헤드라인을 뽑았다. 나는 이사회에서 복귀했다. 창업자 조항 덕분에. 이지은은 사임 압박을 받았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민준아, 이건 전쟁이야. 내가 이기지 못할 거야. 그녀의 다음 수는 교활했다. 그녀는 언론 플레이를 했다. 인터뷰에서 전 CEO 김민준 씨가 가족 비밀을 이용해 복수하려 한다고 말했다. 여론이 나빠졌다. SNS에서 세이브 할리버텍 해시태그가 퍼졌다. 젊은 직원들은 그녀를 지지했다. 지은 대표는 우리 엄마 같아요. 민준 사장은 너무 냉혹해. 나는 분노했다. 하지만 복수는 감정으로 하지 않는다. 나는 내 네트워크를 동원했다. 옛 대학 동기, 지금은 검찰청 검사인 박준호에게 연락했다. 준호야, 이지은의 기록 좀 봐줘. 그는 웃었다. 또 복수냐? 알았어. 며칠 후 보고서가 왔다. 이지은은 과거에 회계 부정 의혹이 있었다. 재혁의 자금을 회사로 유입시킨 거. 나는 그걸 폭로했다. 익명으로 JTBC에 제보. 다음 날 뉴스 특보. 한강 테크 CEO, 회계 조작 의혹. 그녀의 지지자들이 동요했다. 회사 내부에서 파벌이 갈렸다. 일부는 지은 누나를 믿어 라고 외쳤고 다른 쪽은 민준 사장이 회사를 구해야 해 라고 했다. 나는 그 혼란을 즐겼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그녀가 포기할 리 없으니까? 그녀가 연락했다. 민준아, 만나자. 카페에서 우리는 홍대 근처의 작은 카페에 앉았다. 그녀는 여전했다. 아름답고 위험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할게. CEO 자리 양보할게. 대신. 재혁 오빠 풀어줘. 나는 비웃었다. 경찰이 풀어줄 리 없어. 내 오빠가 범죄자니까. 이 그녀의 손이 떨렸다. 민준아, 나도 범죄자야. 내가 알잖아. 그 해킹 때 내가 도왔어. 충격이었다. 그녀가 재혁을 도운 게 아니라
직접 코드 조작에 손을 댔단 말인가? 증거. 그녀는 핸드폰을 내밀었다. 오래된 로그 파일. 그녀의 IP 주소가 있었다. 왜 말 안 했어? 내가 사랑하니까? 대신 짊어지라고 했잖아. 나는 머리가 어지러웠다. 내가 짊어진 죄는 그녀의 죄였다. 더 깊었다. 그 순간 나는 결정했다. 그녀를 파괴한다. 하지만 어떻게? 단순한 폭로가 아니었다. 그녀의 모든 걸 빼앗는다. 사랑, 명예, 가족. 나는 재혁의 변호사를 매수했다. 형님을 배신한 동생 이야기해요. 재혁은 법정에서 이지은을 지목했다. 동생이 주도했어요. 민준이는 피해자입니다. 법정 드라마가 시작됐다. 방송 카메라가 번쩍였다. 이지은은 무너졌다. 눈물을 흘리며 곧바 왜? 라고 소리쳤다. 재혁은 차갑게 내 야망 때문이야 라고 했다. 나는 증인석에 앉아 진실을 말했다. 저는 그녀를 믿었어요. 그래서 대신 죄를 졌습니다. 여론이 뒤집혔다. 저스티스 퍼 민준이 트렌딩됐다. 하지만 그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임신. 민준아, 우리 아이가 있어. 병원 초음파 사진을 보여줬다. 나는 얼어붙었다. 언제? 내가 복수 시작한 후야. 마지막 밤에 진짜일까? DNA 테스트를 요구했다. 결과는 양성. 내 아이였다. 복수가 흔들렸다. 그녀를 용서할까? 아니, 더 잔인하게. 아이를 데리고 살아. 하지만 회사는 내 거야. 그녀는 웃었다. 좋아. 하지만 내 인생도 끝날 거야. 그녀의 눈빛은 광기였다. 아이 소식이 모든 걸 바꿨다. 아니, 바꾸려 했다. 나는 아버지가 됐다. 하지만 복수의 불꽃은 꺼지지 않았다. 이지은은 출산 휴가를 신청했다. 겉으로는 평화로웠다. 하지만 그녀는 움직였다. 병원에서 변호사를 만나 양육권 소송을 준비했다. 민준이는 불안정한 아버지야. 복수에 사로잡혀. 나는 맞불을 놨다. 회사에서 그녀의 지분을 동결했다. 임신 중이라도 범죄 의혹으로 직원들은 갈라졌다. 젊은 층은 지은 언니 지지, 플래카드를 들었고 베테랑들은 민준 사장만이 회사를 살릴 수 있어 라고 했다. 시위가 벌어졌다. 강남 거리에서 경찰이 출동했다. 뉴스는 한강 테크 내전이라고 보도했다. 나는 그녀를 병원에서 만났다. 배가 불룩했다. 지은아, 왜 이렇게까지? 그녀는 창밖을 봤다. 내가 시작했어. 나를 버린 순간부터. 버린. 내가 배신한 거잖아. 그녀는 웃었다. 배신. 사랑이었어. 내가 약해서 내가 대신 강해진 거야? 한국 사회에서 여자가 살아남으려면? 그 말은 날카로웠다. 한국의 유리 천장, 여성 CEO의 고난. 그녀의 이야기는 설득력 있었다. SNS에서 페미니스트들이 그녀를 지지했다. 민주는 가부장적 복수꾼, 나는 반격했다.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다. 진실의 한강 해킹 사건의 내막. 재혁의 증언, 내 희생. 조회수가 폭발했다. 출산일이 다가왔다.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났다. 여아. 이름은 하린. 나는 병실에서 그녀를 봤다. 피곤한 얼굴로 아이를 안고. 민준아, 봐, 우리 딸. 이 순간 내가 무너질 뻔했다. 하지만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재혁의 변호사. 지은 씨, 소송 준비됐어요. 그녀는 나를 이용한 거였다. 아이까지. DNA 테스트는 진짜였지만 타이밍은 계산된. 나는 아이를 안고 나왔다. 하린이는 내 거야. 너는 감옥 갈 테니까. 그녀는 소리쳤다. 넌 괴물이야.
법정에서 양육권 싸움이 벌어졌다. 그녀의 변호사는 민준 씨의 복수 심리는 아이에게 해로워요. 내 변호사는 어머니의 범죄 기록이 문제입니다. 오 판사는 고민했다. 둘 다 부모로서 자격 있으나 여론이 판정을 좌우했다. 팀저운 vs 팀민전. 트위터가 전쟁터였다. 나는 마지막 수를 썼다. 그녀의 옛 연인을 불렀다. 대학 시절 그녀의 첫사랑인 최영준. 지금은 기자. 영준 씨, 이지은의 비밀 이야기해요. 그는 망설였다. 민준아, 그건 하지만 돈과 증거로 설득했다. 기사가 나왔다. 이지은, 과거 불륜과 회계 부정. 그녀는 무너졌다. 병원에서 자살 시도. 뉴스가 또 터졌다. 한강테크 CEO, 스트레스로 자살 미수원하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복수가 너무 멀리 갔나?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녀가 회복된 후 나는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갔다. 그녀가 퇴원했다. 우리 집으로 왔다. 민준아, 끝내자. 다 포기할게. 하지만 그녀의 가방에 숨겨진 USB. 회사 비밀 코드. 그녀는 아직 포기 안 했다. 내가 날 죽이려 해도 나도 너 죽일 거야. 양육권 판결은 나에게 유리했다. 아버지 김민준 씨에게 임시 양육권 이지은은 항소했다. 하지만 회사는 내 손에 돌아왔다. 주가는 반등했다. 나는 CEO로 복귀, 새로운 AI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성공 같았다. 하지만 밤마다 악몽. 그녀의 눈빛, 아이의 울음. 그녀는 사라지지 않았다. 은밀히 움직였다. 재혁이 출소됐다. 감형된 것, 그들은 동맹을 맺었다. 민준이를 무너뜨리자 재혁의 돈으로 그녀는 경쟁사를 세웠다. 강남 이노베이션. 내 기술을 베낀 소프트웨어로 시장을 노렸다. 전쟁이었다. 나는 반격했다. 특허 소송. 강남사는 도둑질입니다. 법정에서 우리는 마주쳤다. 그녀는 단호했다. 민준 씨의 기술은 회사 자산. 전 CEO로서 공유권 있어요. 거짓말. 하지만 그녀의 변호사는 영리했다. 창업자 조항 위반으로 지분 분쟁 중입니다. 사회는 취업 PH 됐다. 한쪽은 민준은 독재자, 지은은 피해자라고, 다른 쪽은 지은은 사기꾼, 민준은 영웅시라고. TV 토론에서 전문가들이 싸웠다. 한국 기업 문화의 어두운 vs 개인 복수의 위험. 아이 할인이는 6개월 됐다. 그녀를 보며 나는 후회했다. 지은아,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어? 그녀가 몰래 온 날 우리는 대화했다. 민준아, 트위스트가 있어. 그 해킹, 내가 주도한 거였어. 왜 충격? 뭐? 내가 재혁 오빠를 이용해 경쟁사를 무너뜨리려 했어? 내가 막았어. 그래서 내 죄를 대신 지신 거? 거짓말. 아니, 증거를 보여줬다. 내 옛 이메일. 재혁 씨, 데이터 좀. 나는 기억났다. 초기 경쟁사 때 실수로 보낸 메일. 하지만 실행 안 했다. 그녀가 왜곡했다. 내가 범인. 내가 구한 거야? 내 세계가 무너졌다. 나는 그녀를 믿었나? 아니, 그녀가 나를 속인 건 처음부터. 하지만 이 트위스트 만약 진짜라면? 나는 조사했다. 진실은 중간. 나는 계획했지만 포기했다. 그녀가 실행해 나를 프레임. 최종 대결. 주주총회에서 그녀가 쳐들어왔다. 민준은 범죄자, 증거 제시. 하지만 나는 반박. 그녀의 조작, 싸움 끝에 총회는 분열됐다. 51% vs 49%. 내 승리. 하지만 그녀는 자의를 데려갈게라고. 나는 양보했다. 하지만 회사는 내 것, 그녀는 갔다. 재혁과 함께. 아이 없이.
1년 후 회사는 세계적. 하지만 나는 외로웠다. 하린이는 그녀와 살았다. 양육권 공유. 그녀는 새3 결혼했다. 재혁의 친구와. 나는 그녀를 봤다. 카페에서. 민준아, 미안. 나도 우리는 용서? 아니, 이해. 복수는 우리를 파괴했다. 트위스트, 아이의 DNA, 재혁이. 그녀의 마지막 배신. 나는 웃었다. 축하해, 떠났다. 서울 밤거리를 걸었다. 복수는 승리지만 빈 껍데기. 끝은 비극. 아니, 새로운 시작. 독자가 판단할 일.